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조재학. 한 글자씩 조재학.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소리가 좀 야갑니다. 시작! 조는 사람 없게 재미있는 학습을 안내할 조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은평구 안으로 들어가서 저도 은평구 주민이지만 이제 2015년부터 참여예산위원장을 했던 그 경험을 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56평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힘들기도 했고 자랑스러웠던 과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좋은 글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귀하지 않은 게 없고요. 하찮다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면 하찮지 않은 게 없겠죠. 예쁘다고 생각하고 자꾸 쳐다보면 예쁘지 않은 게 없을 테고요. 밉다고 생각하고 고개 돌려 외면하면 밉지 않은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위원들을 함께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예쁘게 쳐다봐 주시고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서 참여합니까? 다 우리 지역을 아끼는 마음이니까 그런 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은평구 참여예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박수 한번 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도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좀 이따 쉬는 시간도 갖고 후반부에는 분과별로 같이 상의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일단 가만히 좀 있다. 네, 우리가 은평구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의외로 은평구 안에 있는 분들은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은 차별성이 있는지 롤모델이다 뭐 대한민국의 모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다른 자치단체 실정을 모르니까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오늘 주제인 본예산 주민심의와 민관예산협의회. 지금 김병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요, 그 공모사업 하는 거 있죠. 예산의 0.몇 %밖에 안 되는 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그게 거의 전부인데가 참여예산 전국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겨우 한다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책 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예산 주민심의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은평구는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심의를 해가지고 1년 동안 활동해서 심의를 해서 그 의견을 내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이 공무원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면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누가 결정해요? 주민 관에서. 근데 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주민심의,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업의 예산을 늘리자 줄이자 아니면 사업을 개선해라 라는 것을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의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검토하고 OX를 합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2010년부터 11년도부터 제도도입 초기부터 그렇게 하면은 행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할 것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민관 예산 협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각 분과에 심의한 내용들을 대표하는 분과위원장들과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구청장님하고 지역 간부들이 모여서 그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서로 협의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쉽게 합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경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은 100%는 아니지만
7, 80% 정도는 주민들이 열심히 낸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은평구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예산의 전 과정에 지금처럼 편성할 때 내는 것은 심의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주민 제한 공모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 이게 예산 편성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때 관급공사 주민 참여나 우리 모니터링 같은 걸 통해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리고 원래는 평가나 결산 과정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예산 결산 심의를 할 때 참여예산 주민참여위원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도인데 이거는 앞으로 결산 과정에 어떻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건가는 은평구 참여예산제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근데 주민 참여 예산의 법적인 취지를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 결산 전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라.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주민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민투표와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잖아요. 다른 데는 대부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주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은평구는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운영하는 위원회 만들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데서는요. 대개 행정에서 언제 오시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그리고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은평구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분과별로 연간 계획을 상의해서 일정도 잡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요. 지금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공무원 행정에서는 꼭. 근데 거기 보면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하는 게 다 골격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은평구는 행정에서 보통은 행정에서 수립하고 위원들한테 알려드리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위원회랑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연간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 차이가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와 관련된 게 우리 본예산 주민참여 주민예산 심의하는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겁니다.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위원회 기능이 이렇게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 이 기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행정은 반드시 예산안을 첨부해 보내야 되는데 그때 주민의견서를 위원들의 내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첨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정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 같은 것들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 주민심의의 근거는 운영조례 13조의 분과위원회 기능에 첫 번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예산 주민제한이나 부서별 사업 검토하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사업, 구청의 주요 사업, 예를 들어서 광역자원수단센터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관련된 분과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 자료도 가능하고 직접 모니터 현장 가실 수 있고 이런 근거가 있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면 그걸 행정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답을 해드리는 여태까지는 주민과 행정의 관계에서 소리 없는 메아리가 많았거든요. 주민들이 의견을 내지만 이게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물론 은평구의 제도가 완벽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안 해요. 분명히
여러 요소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게 사실 위원님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보고, 크게 이번에 10월 달부터 분과별로 2번 정도의 본예산 주민 심의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2번 정도. 그래서 일정은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각 부서에, 우리 분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인솔 해가지고, 팀장님들이 쭉 오셔가지고, 미리 배부한 사업 설명서를 위원들이 사전에 읽어보시고 또 관련돼서 질문 같은 것들을 질의응답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산안을 조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 더하자 빼자. 이렇게 의견을 낸다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정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 규모는 국가나 시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 사업을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시정을 해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 의견을 내는 사업 개선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는 거. 그리고 의견은 그렇게 모아진 의견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민관 예산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 결정을 하고 다시 위원들한테 공유하는. 그래서 오늘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안 보셔도 되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 분과위원들이 검토하셔가지고 검토해서 민관 예산 협의에 결정된 사항들이 거기에 문서로 남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잠깐만. 네, 예산을 의견 조정을 하는데 네, 금액을 가하다 또저 마흔다 저기 기획된다 하는 경우는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견만 됐어요. 이건 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의견 중에는 예산 조정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액수를 변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액수를 변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그리고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고 의회 예산 심의나 이런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구청장이 좀 이따 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주민참여위원들, 즉 주민들이 하시는 본예산 주민 심의하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형식은 비슷해요. 근데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의회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법적인 효력이 바로 발생해요. 왜냐하면 구의원들은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한테 그런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법적인 권한을 아직까지는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구청장이 법적으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권한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그 의회로 하여금 견제하고 반드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집행하도록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벌격인데 이거 현실적으로 까놓고 말하면 선출된 대표들,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잘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족한 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면서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권한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참여 예산 제도거든요. 의회의 권한하고 상관없어요. 즉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주민 공모사업 주민총회 결정한 것하고 우리가 분과에서 심의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가지고 민간 예산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은
그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구청장이 예산액을 조정해가지고 의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고유 권한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만을 하고 이제 여름부터 쭉 가을까지 지금 한참 그걸 이제 예산팀하고 각 부서랑 이제 아웅다웅하고도 있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 11월 4일까지 구청이 의회로 보내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기 전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본예산 주민심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동안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영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예산을 조정한 게 168억 원 정도. 대부분 감액 의견이 많죠. 증액 의견도 있고요. 이 증액 의견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지금은 분과 이름이 바뀌었지만 노인 여성 분과에서 어르신들 복지관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복지관이 서울시에서 만든 시립복지관이 있고 구에서 만든 구립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하는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시립이 더 많은 거예요. 구립은 적고.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노인여성분과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민관예산협의회에서 그것이 이제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시 김우영 구청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획예산과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랑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라.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해서 나중에 그 시립 수준으로 구립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증액하는 그런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업 개선 의견을 그동안에 무수히 많이 내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규모로는 242건에 623억인데 요거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쉬겠습니다. 예산 조정에 대한 두 가지. 하나는 예산 금액을 이렇게 증당 의견을 내는 거. 이거는 지금처럼 단위 사업별로 검토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분과에서 검토해보니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대한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대폭 늘어났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질문을 했는데 충분하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좀 취지는 좋지만 아껴 써라. 그래서 1,600만 원을 감액하자.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삼각형이 위로 가 있는 게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근데 행정에서는 이게 이렇게 감액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는 바꿔야 될 걸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목별 체육대회를 지원하는데 홀투까지 지원하냐? 이건 좀 과대한 거 아니야? 300만 원 각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개선 의견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찾아가는 가족 프로그램 소풍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원래는 가족 단위가 어울려서 함께하는 대면 활동이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가정정책과에서 이런 물품 같은 걸 키트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보급을 하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보니까 좀 이렇게 야근 주민들은 이렇게 저렇게 신청해가지고 여러 개를 받아가고 이래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시정해달라. 그래서 중복수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사업 개선 의견과 예산 조정 의견을 쭉 모아서 그거를 행정에 제출하고 같이 민관 예산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10월 달에 하셔야 될 핵심적인 역할이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하는지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을 갖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자, 이 자료가 10월달 회의 열리기 전에 본예산 주민심의 본심이 들어가기 전에 이만큼 두꺼운 책자가 배부가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책의 두께에 질리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10개 분과에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분과에 해당되는 거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 딱 펴보면은 낯선 이제 사업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보신 분들도 이미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올해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 기준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공무원들은 일을 할 때 그냥 그때그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연간 단위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의 사인과 참여예산위원회의 협의와 의회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하는데 반드시 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서로 말을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인지 담당자가 누군지 전화번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나중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요 구청 번호로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요 사업명이 있죠.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주민들, 어른들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은 아래 보시면은 사업 목적이 써 있어요.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한번 자료를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자체 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크게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체 사업은 은평구의 돈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요. 보조 사업은 정부나 서울시의 보조와 은평구가 거기에 매치해가지고 그래서 합산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보조 사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은평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구나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체 사업은 예산을 변경하는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보조 사업은 예산을 변경하는 액수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부터 딱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변동할 수는 없다. 자체 사업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업의 개요가 있죠. 그래서 근거와 이게 근거는 뭐냐면은 공무원들은 임의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근거들이 필요해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써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기간, 대상, 내용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강 이게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구나.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소요 예산은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보면은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작년보다 100만 원. 요거는 더하기라고요, 빼기라고요? 빼기. 네, 줄었다. 네. 참 희한해요. 네, 거꾸로죠.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요거는 대부분 시기별로 1월 달부터는 1, 2월 달은 뭐하고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예산 과목이 있고 이런 거는 그 예산 용어 설명서에는 있지만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걸 보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출 내역에서 요 내용들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위쪽 장 6,400원에 50명 32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세부 내용 같은 거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나 줄었나 그러면 이유가 뭐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다 늘리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산출 내역을 보셔가지고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분과에서 담당했던 것 중에서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그 전철역 부근에 있는 거치대에 관련해서 그걸 청소하는 비용이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책정된 게 건설교통분과 회의하다가 위원들이 뭐 그게 개당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게 뭐 개당 몇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라는 게 10개 한 세트가 아니라 한 칸에 2만 원인가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이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은 부위원들처럼 월급 받으면서 매일 출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과목이니 뭐 이런 거 구조적으로 다 알아야지만 심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민으로서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기초해서 의견을 내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기 세부적인 예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으면은 팀의 담당 팀장님한테 회의에 오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셔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청에서 정책과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첫 번째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싫든 좋든.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상급자의 지시. 구청장이 주민들의 선출로 돼서 뭐 공약사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도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다 보면 생각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서 팀장이나 과장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 서울시나 뭐 행정안전부나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이 제안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정에서 구청에서 수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예산 액수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원들도 의견을 제안하는 것 정도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참여 예산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 협치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아이디어,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많은 의제가 발굴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뭐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서 이게 써 있는 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구청장이 지시해서 하는 건지 우리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건지 하는 것들을 사업 근거를 보시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표를 뭐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예시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일 위에 부서 담당자, 사업명, 그 다음에 목적, 자체 사업인지 보조 사업인지, 개요, 추진 계획. 여기서는 시기적으로 일정을 나열하지 않고 세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정도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을 보는 방법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시를 하나 보면은 역시 똑같아요. 형식이. 사업명, 목적, 사업 개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사업 근거를 표시해 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추진 경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민원과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진행되는 거여서, 뭐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 시기별 일정과 예산 과목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계획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예산이 얼마나 성과적으로 잘 운영되었는지. 근데 아쉽게도 이게 본예산 주민 심의를 하기 전에 작성되는 게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의회에 보내기 전에 작성이 돼서 그러니까 올해 해당하는 거를 올해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전년도의 성과 계획서는
이거는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2020년도 기준 해가지고 올해 사업 기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앞에 사업 설명서를 이해할 정도 되시면은 이거 보시는 거는 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고 더불어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실적 그래서 20년에는 130회, 21에는 130회 목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목표 대비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130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운영했는지, 그 이상 했는지. 만약에 부족했다면은 예상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왜 줄어들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물어볼 수가 있을 테고 모든 사업들이 어떤 거는 뭐 86% 이런 것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첫 번째는 일을 숫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걸 정량적인 정량평가라고 하는데요. 목표치를 100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됐는지 하는 내용들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보시면 일단 양적으로 참여 인원이나 수혜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질에 관해서는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물어보시고 하는 거 외에는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심의라고 하는 제도는 그런 질적인 평가를 하는 제도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단위 사업별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 설명서랑 대북 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보시면 구청에서는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몇 개의 단위 사업을 묶어서 정책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책이 좀 더 포괄적이고 그 아래 단위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런 구조 같은 걸 보실 수 있고 이 예산 성과 계획서를 보시면 좋은 거는 아까 그 숫자 있죠. 목표 대비 어떻게 됐는지, 전년 대비 양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업 설명서를 검토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설명서 목적하고 사업 내용이 이게 일치하는지 예를 들어 목적에 맞게 사업이 배치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마 이제 올해 올라갈 텐데 청년들의 자율예산제 청년 참여 지원 활동을 엊그제 사회적 경제과 청년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편성을 한다 그래요.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하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청년 자율예산제를 은평구에 서울시가 뭐 시장이 바뀌시면서 그걸 없애니까 은평구에서 복원해서 청년들의 활동을 돕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과연 그 취지에 맞도록 계획되고 있는지 청년들의 참여를 활동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목하고 내용하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 자발적인 참여나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던 거 하면서 제목만 이렇게 바꾼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 규모 이거는 위원님이 보시다가 과연 주민의 시각에서 그게 타당한 정도의 규모인지 하는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얘기들을 통해서 그 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제시하는 것.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전년과의 비교. 요거는 꼭 주된 포인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중요하죠. 질문. 그래서 이 본예산 주민심의 하실 때는 꼭 사전에 사업 설명서가 배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들은 우리가 1년 동안에 몇 개 사업을 정해가지고 계획서나 모니터링이나 부서랑 간담회 같은 걸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반드시 사전 숙지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 공무원들도 깜짝 놀라는 현장에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내줘서
좋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부끄러운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거기서 개인적인 민원을 갖다가 그냥 막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많이 요청하시면 부서에서 피곤해 하시겠지만은 필요시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한 장짜리 사업 설명서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일단은 설명을 들어보신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전년도 운영 계획이나 평가 자료 같은 걸 요청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때 참고해서 의견을 내시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쭉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회의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자전거 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유지보수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래서 거치대 관련 산출 내역 상세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서에서는 적당히 답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자료 요청이니까 아무튼 응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 거치를 기준으로 대수를 3,000대로 산정하고 대당 4,000원으로 세척비를 대당 4,000원이군요. 이게 과다하니까 횟수를 줄이거나 대수를 잘 관리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1,200만 원을 분과해서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반드시 남겨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진짜 안타까운 건데 우리나라 지방의회 혹은 서울시의회, 국회를 통틀어서 어쩌면 의원들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의회나 국회에서 다른 회의는 다 공개가 되죠. 방청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유독 안 하는 게 있어요. 예산 숫자 조정하는 회의, 개수 조정하는 회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는 공개를 안 해요. 이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천문학적인 쪽지 예산을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는 그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TV로 생중계가 되고 막 이러면은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본분이 있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유일하게 과천시 의회는 2019년부터 회의 규칙, 과천시 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의결을 해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는 회의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 자료를 공개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제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지만 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대신에 우리 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참여위원들은 설사 욕을 먹더라도 의견을 내면은 반드시 이유를 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조금 비판적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책임성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니터링을 올해는 주로 참여예산 사업의 한정에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구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요청하시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평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참여예산 정책이 뭐냐면 참여예산 사업이 과연 주민들의 제안 취지대로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이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지금 전파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제도화를 했는데, 그래서 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사전에 의결하셔가지고 요청하시면 자료나 현장을 안내해서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의견을 내서 의견을 제시하면 담당 부서는 다 반드시 회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앞으로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본예산 주민심의는 딱 집중심의 기간 10월 달에 한정해서 하지만
이거는 1년 내내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위원들이 합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주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장면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재밌다기보다는 이 화장실 앞에 당시에 도시환경분과위원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거 왜 모여 있냐면, 공중 화장실 있죠. 공원에 있는. 이거를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신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걸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지 위원들이 직접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직접 가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주민제한 사업 중에서 시설 사업은 주로 동주민자치회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동참여예산위원회가 담당했는데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서 참여예산위원회가 같이 이제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은평구 조례를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급공사 주민참여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은평구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구단위 분과위원들이 모니터링 하시고 의견을 내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은평구에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들이 투표하고 결정한 사업들은 이렇게 지도로 인터넷에서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우리 참여의 큰숲 들어오시면요. 거기에서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쭉 점들이 찍혀 있고 그걸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사업이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얼마 예산으로 뭘 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걸 바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서 이웃들하고 공유하실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 주요한 체크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대로 제안 취지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추진 방법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요거는 지금 자료에는 없을 텐데 나중에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추진 일정대로 행정은 계획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추진 일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되고 있는지 하는 걸 보시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모니터링을 하실 때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과거에 동산 둘레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민 제안으로 돼서 주민 투표까지 거쳤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가까운 데도 아닌데 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가까운데 그런 게 화장실 생기면은 냄새나고 지저분해 이런 민원 때문에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낭비 요인이 없는지 봤을 때 중요한데 실제로 가련일동에서 2007년인가 6년도에 여러 사업 중에 하나로 그 벽화 그리는 거 있죠. 그 어린이 공원의 벽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가련일동 위원장 하시던 분이 그 관심이 많으시니까 벽화가 어느 날 그려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슬쩍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뭐. 근데 이게 구청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한 게 1,0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 업체에서 받고 일하는 거는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7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막 중간에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해당 지역 위원들이 막 항의해가지고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걸 시정했던 그런 사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유형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사업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뭐 조금 특성이 다르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양식을 저희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해피바이러스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디죠? 무슨 분과에서 하신 거더라? 여성보육분과에서 이렇게 실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가 어떤지,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 분위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출신의 강사가 직접 하고 있고, 근데 혼자서 강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더 좋은 효과를 못 내더라, 개선이 필요하다 등등 얘기를 내는 거죠. 요거는 시설 관련해서 은평구 청소년 텃밭 가꾸기 관련해서 공원하천분과에서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그 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셔낸 거, 이렇게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